안녕하세요. 40대 후반 직장 다니고 있는 워킹맘이에요. 저는 일찍 이쁜 딸을 한 명 낳았는데 지금은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대학생이라 타 지역으로 올라가서 혼자 생활 중이에요. 20년 넘게 같이 결혼 생활을 한 부부들은 아마도 제 마음을 알 거예요. 물론 남편을 사랑하고는 있지만 그건 가족과의 사랑이 된 지 벌써 몇 년이 되었어요. 지금도 남편과 사랑을 나누기는 하지만 너무 오래 살다 보니 남편을 봐도 흥미가 없고 지겨워지기도 하고 무뎌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남편은 이제 늙었고 밤에는 약해지고 시들시들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원래 성격이 남자답지 못하고 좀 깐깐한 성격이에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면서 욕구가 더더욱 없어지고 말았어요. 제가 정말 밤마다 하자고 해도 절대 안 하다가 10번 중에 1번 정도 하는 게 저희 남편이랍니다. 게다가 남자가 힘도 없어가지고 한 번 하면 힘도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남편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몸에 좋은 장어 등등 다 먹여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네요. 이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너무나 외로워서 샤워하면서 혼자서 위로를 하고는 했어요. 그래도 스스로 위로를 하고 나면 기분이라도 좀 좋아지니 다행이었어요. 근데 스스로 위로하고 올 때마다 침대 위에서 제 속도 모르고 혼자 코 골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정이 더 떨어지고는 했어요. 아무리 혼자 그렇게 해봤자 같이 하는 것만큼 충족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좀 풀어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예전에도 헬스도 다니고 필라테스도 다니면서 나름대로 몸매를 잘 유지해왔지만 저랑 완전 딱 들어맞는 운동은 아니었어요. 요즘 기사를 보면 골프나 테니스를 즐겨 치는 여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저도 그렇게 해볼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골프를 치고는 싶은데 연습장에는 가겠지만 필드까지 나가서 치는 거는 정말 무리겠더라고요. 그리고 골프옷보다는 테니스 옷이 저한테 뭔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원래 운동신경이 타고나서 금방 테니스를 잘 배웠어요. 그렇게 연습을 하러 몇 개월을 나가다 보니 같은 시간대에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어요. 저희 집이랑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고 딸이 제 딸이랑 나이도 같아서 금방 친해져요. 우리는 테니스를 친 후에 맥주나 커피 한잔하며 더욱더 가까워졌고 언니 동생으로 지내기로 했어요. 테니스 연습이 없는 날에도 언니와 만나서 수다를 떨기도 하고 밥도 먹었어요. 그러다가 언니가 먼저 부부 동반 모임을 해보자고 해서 남편과 함께 언니의 집으로 놀러 갔어요. 언니는 저희 동네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평수도 좋고 로열층이라고 너무 부러웠어요. 잠시 후 방 안에서 남편분이 저희에게 인사를 건네는데 60이라고 했는데 얼굴도 너무 좋고 몸매도 좋아서 젊어 보였어요. 저희 부부를 환영하며 환한 웃음을 짓는데 심장이 벌렁벌렁거렸어요. 언니랑 엄청 친해졌지만 언니는 별로고 솔직히 얼굴도 이상한 편인데 저렇게 멋지고 재산도 많은 형부랑 살고 있는 게 의아했어요. 언니가 음식을 직접 준비했다는데 솔직히 정말 토할 것 같았어요. 제가 워낙 요리에 소질이 있어서 언니의 요리를 맛보고는 둘은 아무 말 없이 맛이 없다는 얘기를 나눴어요. 형부도 입에 넣기는 하는데 정말 맛이 없어 보이는데 맛있다고 대답하더라고요. 형부는 입으로 맛있다고는 하지만 얼마 먹지 않았어요. 형부가 엄청 왜소한 편인데 아무래도 언니의 반찬 솜씨가 좋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았어요. 식사 후에 음주도 한잔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기는 했지만 집에 돌아와서 비참한 우리 집에서 멋없는 남편을 바라보니 기운지 빠졌어요. 언니와 형부가 다음에는 우리 집에 오고 싶다고 했지만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고 가끔씩 언니를 만나러 오는 형부와 마주치기는 했어요. 그럴 때마다 형부가 엄청나게 멋있어 보였고 언니가 미치도록 부러웠어요. 형부는 센스도 좋아서 몇 번은 저도 집까지 태워다 줬어요. 형부 옆자리에 언니가 타고 제가 뒷자리에 앉아서 가는데
형부는 언니의 손을 꼭 잡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부럽고 제가 옆에 타서 형부의 손을 내가 잡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남편과 여태 살면서 물론 남편이 밤에 힘이 없기는 했지만 다른 남자를 생각했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저렇게 완벽한데 자기 여자까지 너무나도 위해주는 형부의 모습을 보니 처음으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인 형부에게 안기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언니를 안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동생처럼 친해진 언니의 남편에게 남편도 있는 제가 이러면 미친 것 같기도 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형부와 뜨거움을 나누는 것을 상상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할 때도 많아졌어요. 거부당하더라도 형부에게 한번 만나자고 말해보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초라하기는 하지만 우리 집으로 언니와 형부를 초대하기로 했어요. 형부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먼저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어요. 저번에 언니가 요리에 솜씨가 없는 걸 알고 우선 음식으로 마음을 사로잡아 보려 했어요. 재료도 좋은 걸로 준비해서 주말 오후부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어요. 형부가 오기 전에 바로 다시 한번 씻고 비싸서 잘 안 뿌리는 향수도 뿌리고 제가 갖고 있는 옷 중에 제일 요염하게 파인 옷을 입었어요. 몸매도 한층 육감적으로 보일 수 있게 옷도 준비했어요. 언니와 형부는 값비싼 선물들을 사서 집에 왔어요. 비록 집은 보여주기 싫었지만 식탁은 완벽했어요. 형부와 언니는 식탁에 요리를 보자마자 엄청 놀랐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입이 닳도록 제 음식 솜씨를 칭찬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와인을 마실 때 안주도 만들어줬더니 형부는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저녁도 저녁이지만 애주가인 형부에게 술안주가 더 어필이 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술이 한 잔 들어가고 4명 모두 취기가 올라왔어요. 저는 일부러 옷 단추를 하나 풀고 형부를 도발하기 시작했어요. 식탁 밑에서 실수인 척 형부의 다리를 쳤는데 처음에는 놀란 듯 보였지만 제가 발로 더듬자 그걸 즐기는 걸 같았어요. 저를 힐끔 쳐다보다 저랑 눈이 마주칠 때는 놀라면서도 좋아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형부랑 잘 될 수 있겠다는 느낌이 왔어요. 그렇게 술까지 다 마시고 언니네가 집으로 돌아갈 때 형부에게 제 연락처를 적은 쪽지를 형부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그러면서 야시한 눈빛으로 형부를 쳐다봤고 형부도 무슨 뜻인지 알겠다는 미소를 지었어요. 주말 동안 형부만을 생각하면서 보냈어요. 형부를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로도 계속했어요. 월요일에 출근을 하면서 형부에게 연락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오전 내내 연락이 없는데 혹시나 까먹은 건가 생각해서 너무나 기분이 별로였는데 점심시간이 지나자마자 형부에게 연락이 왔어요. 형부는 점심 잘 먹었냐며 토요일 저녁 너무 잘 먹었다고 고맙다고 했고 저는 그러면 바로 술 한잔 하자고 들이댔어요. 형부는 바로 오케이 했고 둘이 날짜가 맞는 날을 잡고 만나기로 했어요. 형부를 처음으로 따로 만나니 평소보다 더 멋있어 보였어요. 형부와 술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음식도 떠주고 술잔 비면 바로 채워주면서 정말 매너가 좋았어요. 형부는 정말 아는 것도 많았어요. 보통 남자들은 여자랑 단둘이 술을 마시면 노골적인 얘기나 스킨십을 한다고 하던데 형부는 전혀 그런 거 없이 대화를 잘 이끌어갔어요. 그런 신사적인 모습이 저를 더 설레게 했고 술이 조금 취하자 제가 먼저 어필했어요. 이자카야에서 나오면서 일부러 취한 척 형부에게 안겼고 손을 잡기도 하면서 몸을 밀착시켰어요. 형부가 택시를 부르는 걸 가까스로 저지하고 일부러 숙소가 많은 쪽으로 걸어갔어요. 형부와 이자카야에서 만나기로 한 날부터 미리 길을 파악해서 숙소가 많은 곳을 찾기는 어렵지 않았어요. 숙소에 들어가자마자 형부에게 안겼어요. 형부는 여태껏 매너 있게 행동했지만 방에 들어가자 변하기 시작했어요. 형부는 정말 완벽했어요. 마치 외로웠던 저를 미치게 했어요. 형부 품에 안겨서 부르르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남편이 비실비실해서 몇 년간 제대로 된 관계가 없었으니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형부를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그날 한 번 더 사랑을 나누었고 저는 다리가 후들후들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형부와의 사랑을 생각하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형부에게 문자를 했어요. 형부도 어제 너무 좋았다며 괜찮으면 오래 만나자고 얘기했고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어요. 며칠 지나서 우리는 또 만났어요. 이번에는 다 필요 없이 바로 숙소로 향했어요. 형부와의 첫날 밤은 술이 조금 취하기도 했고 시간에 쫓겨서 서둘렀는데 이번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천천히 부드럽게 하지만 강렬하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도 형부를 만족시키기 위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줬어요. 형부의 굉장한 스킬에 빠져버린 저는 부끄러운 것도 잊어버리고 소리를 질렀어요. 형부는 30분이 넘는 동안 저를 사랑해주는데 그날은 그 한 번만으로도 저는 거의 기절했어요. 형부는 아직 저와 더 하고 싶어 했지만 저는 더 이상 할 체력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제가 서비스를 해서 형부를 만족시켜주고 마무리를 했어요. 형부 품에 안겨서 이런저런 일상적인 대화를 했어요. 형부가 하는 행동이 제가 처음 바람이 아닌 것 같아서 사실대로 말하라고 물어봤어요. 형부는 많은 경험들을 말해줬어요. 형부가 언니랑 결혼한 건 어쩔 수 없었대요. 언니가 오랫동안 형부를 쫓아다녔지만 형부는 적당한 관계로만 만났었는데 형부가 전 여친과 헤어지고 힘들 때 언니랑 만나서 술을 마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언니가 임신을 했대요. 생명도 중요하지만 언니가 형부 스타일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도저히 혼을 맺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지우려고 했는데 언니가 절대 안 지웠대요. 처갓집이 많이 부유한데 집도 해주고 차도 해주고 사업자금도 대주면서 결혼을 격려하기도 하고 생명은 소중하니 결혼하다고 닥을 치셔서 결혼을 했대요. 시간이 지나면 언니를 사랑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대요. 그래도 사업이 어려울 때 언니가 친정에 말해서 이겨낼 수 있었고 그래서 언니에게 잘해줄 수밖에 없었대요. 어쩔 수 없이 언니와 사랑을 나누기도 하지만 그럴 때는 정말 쉽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예전부터 다른 여성을 만났다고 하네요. 지금도 저 말고도 또 다른 여성을 가끔 만난다고 했고 저는 화가 나서 그 여자를 마무리하던지 저랑 그만 만나던지 둘 중에 고르라고 했어요. 형부는 제가 앞으로 계속 만나줄 걸 약속한다면 그 여자랑 당장 끝내고 저는 무조건 형부를 계속 만날 거라고 했어요. 형부는 제가 있는 데에서 그 여자에게 전화를 했고 더 이상 만나지 못할 것 같다고 저 보란 듯 확실히 관계를 끝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형부도 저를 사랑하구나 생각을 했고 앞으로 형부에게 더 잘해줘야겠다 생각했어요. 형부와 처음 만나고 나서 거의 1년이 다 되어가요. 우리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항상 그대로인 것 같아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얼굴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형부 사업이 바쁠 때는 2주에 한 번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형부는 제가 원하는 걸 선물을 해줘요. 정말 밤낮으로 저에게 모든 걸 해줘요. 제 남편이 한 달에 한두 번은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가는데 그럴 때면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도 해줘요. 형부는 제가 만든 음식을 먹는 걸 너무나도 좋아해요. 제 마음으로는 남편이랑도 끝내버리고 형부랑 평생 같이 살고 싶어요. 하지만 형부 사업이 언니네 쪽 도움을 많이 받고 있기도 하고 남편과 이혼하면 아무래도 딸이 걱정되기는 해요. 형부도 언니 친정이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이혼은 어렵다고 하네요. 그냥 지금처럼 언니네 도움도 받고 스트레스는 저랑 만나서 사랑으로 풀고 싶다고 하네요. 늦바람이 무섭다더니 정말인 것 같아요. 바람을 핀 사람이 정말 못한다면 후회하고 다시는 하지 않았을 텐데 첫바람이 형부인 게 제 인생의 복권 같다는 기분이 들어요. 형부랑 만나지 못할 때는 형부를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로도 하고 형부를 만나게 되면
일주일간 참아왔던 모든 것을 한 번에 보여줘요. 요즘 저는 정말 행복하답니다. 저는 제기를 문에 바짝 대고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친 숨소리와 함께 제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국 이대로 두었다가는 이들의 관계를 오히려 방관하는 꼴이 될 것 같아서 결국 용기를 내어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5년 전 벚꽃이 만발한 봄날, 저는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눈부신 미소와 맑은 웃음소리에 첫눈에 반해버렸죠. 우리의 사랑은 마치 동화 같았습니다. 주말마다 한강 공원을 산책하며 미래를 그렸고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영화관에서 로맨틱 코미디를 보며 행복에 젖었습니다. 제가 야근할 때마다 수진이는 직접 만든 도시락을 들고 회사로 찾아왔고 저는 그녀의 생일마다 깜짝 파티를 준비했죠. 결혼식 날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영원히 행복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신혼생활은 달콤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요리를 배우고 주말마다 새로운 데이트 코스를 찾아다녔죠. 힘든 일이 있어도 수진이의 따뜻한 포옹 하나면 모든 게 괜찮아졌습니다. 그녀는 제 삶의 전부였고 저는 그녀 없는 미래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5년차 결혼 기념일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밤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어둡고 조용했고 수진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죠. 여보, 어디야?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지금 회사 회식 중이야. 오늘 큰 프로젝트 끝나서. 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회식? 오늘 내 회사 창립 기념일 아니었어?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맞아. 그래서 회식도 겸해서 하는 거야. 그때 전화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씨, 이리 와요. 건배해야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누구야? 수진이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새로운 외국인 컨설턴트야.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최근 수진이의 행동이 이상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늦은 귀가, 갑작스러운 출장, 그리고 자주 울리는 알 수 없는 문자 알림음.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휴가를 내고 수진이를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행동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더 이상 이 불안감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잠자리에 들며 수진이와의 첫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설렘과 행복감이 지금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저는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수진이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르게 화장해 공을 들이고 있었죠. 오늘 중요한 미팅이라도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살짝 놀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새로운 클라이언트와 만나기로 했어. 저는 수진이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숨기는 듯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수진이는 집을 나서자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마음속에는 의심과 불안, 그리고 약간의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회사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한 외국인 남성이 그녀와 합류했죠. 저는 맞은편 건물 뒤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때때로 서로의 손을 스치듯 만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제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진이의 눈빛은 그 남자를 바라볼 때 생기가 넘쳤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온 두 사람은 근처 호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들을 계속 따라가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돌아가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결국 저는 그들의 뒤를 따라 호텔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제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호텔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수진이와 그 외국인 남자는 이미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더군요. 저는 숨을 고르며 계단을 통해 올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7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그 층으로 향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수진이가 그 남자와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귀에 울렸습니다.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할까요?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장 벨을 누를 용기가 없어서 결국 귀를 문에 바짝 댔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들어보았죠. 그런데 거친 숨소리와 함께 제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국 이대로 두었다가는 이들의 관계를 오히려 방관하는 꼴이 될 것 같아서 결국 용기를 내어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수진이와 그 외국인 남자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민호야?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와인병과 2개의 잔이 놓여 있었고 침대 위에는 수진이의 재킷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야 여보, 아무 일도 아니야. 그때 그 외국인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 이름은 크리스입니다. 그리고 오해할까봐 말하는데 수진 씨와 저는 회사의 친한 동료 관계일 뿐입니다. 저는 크리스의 말을 끊었습니다. 네가 누군지는 관심 없어. 내가 알고 싶은 건 내 아내가 왜 너와 같이 이 호텔방에 있는지 궁금한 거야. 빨리 대답해.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민호야, 내가 설명할게. 하지만 저는 수진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제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상처가 서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어.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거야. 저는 돌아서서 복도를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수진이의 울부짖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산산조각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 정리를 하기 위해 친구 집에서 잠시 지냈고 5일째 되던 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었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뭘 더 이야기할 게 있지? 수진이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정말 미안해. 내가 한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 크리스와의 일은 3개월 전에 시작됐어. 그는 우리 회사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미국에서 온 컨설턴트였어.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 관계였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야? 수진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야. 하지만 나는 내 안에 있던 공허함을 느꼈어. 크리스는 그 공허함을 채워주는 것 같았어. 그리고 정말 미안하지만 크리스는 당신이 주지 못하는 만족감을 나에게 항상 채워줬어. 그래서 5년간의 결혼 생활을 배신한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내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그저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크리스와의 관계는 단순한 일탈이었어야 했는데 저는 고개를 들어 수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쩌자는 거야? 수진이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내가 저지른 실수를 만회하고 싶어. 하지만 그건 너가 원한다면, 너가 나를 용서할 수 있다면. 방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말을 곱씹으며 제 마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수진이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는 너무나 깊었습니다. 수진이와의 대화 이후 저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수진이와의 추억을 되새기며 우리의 관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쌓아온 사랑과 신뢰를 모두 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웠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배신감과 분노가 제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한국 남자가 아닌 외국 남자와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게 뭔가 조금은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결국 제 20년 지기 친구인 재훈이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재훈이는 서울대를 나온 머리가 아주 명석한 친구로 제가 항상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누구보다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던 친구였습니다. 넌 어떻게 생각해? 제가 물었습니다. 재훈이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라면 용서하기 힘들 것 같아. 하지만 이건 너의 인생이고 너의 결정이야. 수진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어쩌면 한 번의 기회를 더 줄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그리고 외국인과의 관계를 꿈꾸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대부분 거의 다 호기심에서 시작되는 거야. 재훈이의 말을 곱씹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는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부부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운 마음과 분노의 마음이 가득했지만 저는 바보같이 아직도 수진이를 사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를 용서하고 완전히 신뢰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한번 해보자. 다음 주 우리는 첫 번째 부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는 우리에게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상담을 거듭할수록 수진이와 저는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에서 부족했던 점들을 인정하고 서로의 욕구와 감정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이가 다시 한번 저를 배신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한밤중 저는 잠에서 깨어 수진이의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행동이 우리의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수진이를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와 제가 서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가던 어느 날, 수진이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민호야, 나 임신했어. 저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애가 맞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확실히 모르겠어. 시기상으로 봤을 때 크리스일 수도 있어.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용서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진이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민호야. 나도 이런 상황이 올 줄은 몰랐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해야겠어. 아이가 누구의 것인지 확실히 알아야 해.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하자. 우리는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임신 6주차부터 아기의 DNA가 어머니의 혈액에서 검출될 수 있고 임신 7주차부터 검사가 가능하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임신 7주차가 되었을 때 우리는 친자 확인 검사를 진행하였고 결과를 기다리는 2주 동안 우리 집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제가 아이의 아버지일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두 가지 상황을 모두 상상해 보았습니다.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이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이야. 다행히도 친자 확인을 진행 후 제 아이라는 확실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진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제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런 일을 겪은 제가 이 아이를 편견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수진이와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까요? 시간이 좀 필요해. 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겠어.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앞에는 아직 많은 난관이 놓여 있었지만 적어도 지금은 함께 그 문제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깊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진아, 제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아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어쩌면. 제 말에 수진이는 저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나는 절대 너를 다시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시간이 흘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작은 생명체를 품에 안은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결정에 옳았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가끔 의심의 순간을 겪었고 수진이는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꾸준히 상담을 받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1년 후 우리는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진정한 의미의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민호야,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난 정말 행복해. 우리가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저는 미소를 지으며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가 함께 이겨냈잖아. 우리의 눈에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 대신 희망찬 미래가 비쳤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이는 우리 사이에서 쑥쑥 자라났고 가족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때때로 과거를 떠올리며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되새겼습니다. 결국 우리의 이야기는 배신과 상처로 시작되었지만 용서와 이해, 그리고 사랑으로 새롭게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 새로운 장을 써나가고 있었습니다.